We believe you're Zimin Qian. Okay, you're under arrest. 6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한 여성의 손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는 단순한 투자 사기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금융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으로 이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암호화폐의 어두운 면과 함께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런던에서 잡힌 중국 가상화폐 여왕.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국 텐진이라는 도시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첸즈민이라는 여성이 란텐거루이 전자기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꿈 같은 제안을 했죠.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의 초기 홍보 영상들을 보면 화려한 비트코인 채굴장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유 씨는 처음에 매일 약 10파운드 정도의 수익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성공 보상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추가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유 씨와 그의 아내가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무려 10만 파운드,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투자 시스템의 가장 교묘한 부분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심리를 만들어냈어요. 서로를 끌어들이고 함께 믿고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며 결국 지도자를 이상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적 착각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완벽한 함정이 완성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첸즈민의 회사는 2017년까지 약 12만 8천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돈벌이를 약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주로 중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쳤는데 여기서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투자자 유 씨 또한 우리의 약점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첸즈민의 투자 회사는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중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돕겠다고 선전했던 겁니다. 그녀의 회사는 고급 연회장과 호텔에서 화려한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첸즈민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녀를 직접 만나본 한 투자자는 첸즈민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그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깃발까지 들고 다니며 지지를 내비쳤죠. 그러나 사람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첸즈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고 회사의 공식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 않도록 대리인들을 고용했죠.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나중에 수월하게 도망가기 위한 준비였을 거예요. 그러던 2017년 중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란텐거루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지급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모두 사라졌고 첸즈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놀랍게도 첸즈민은 런던의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하나인 햄스테드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자 동남아를 거쳐 여러 나라로 도주한 뒤 야디장이란 가짜 이름으로 카리브 제도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여권을 위조해 2017년 9월 영국으로 입국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골동품과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월 임대료가 1만 7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저택을 빌리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도망칠 때
그녀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구매한 수많은 비트코인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현금화한 비트코인으로 런던과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고가의 명품 보석과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했어요. 국제적인 사업가로 위장하면서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일하던 원젠이라는 사람을 개인 비서로 채용하기까지 했죠. 사실 첸즈민은 자신은 철저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대신 일을 처리해줄 꼭두각시가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보안에 집착했습니다. 고용할 청소부를 찾는 원젠에게 첸즈민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진 촬영 금지, 녹음 금지, 비디오 촬영 금지입니다. 집의 인터넷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청소부에게 꼭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첸즈민의 이런 점은 비서로 하여금 점점 상사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부동산이 화근이 됐습니다. 첸즈민은 원젠에게 런던에서 품격 있고 조용한 위치의 저택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원젠은 런던의 고급 주거지 토터리지 커먼에 있는 집을 사려고 했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경찰에 의심을 샀습니다. 200억이 넘는 저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비트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첸즈민이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려고 시도하자 담당 변호사가 비트코인의 출처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변호사들의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자금 세탁 방지 법률에 따라 변호사들은 그녀의 비트코인 자산에 잠재적인 규정 위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2018년 말 경찰이 햄스테드 저택을 급습하게 됐습니다. 첸즈민은 뒤쪽 침실에 있었고 원젠과는 다른 방에 있었어요. 집 안은 매우 크고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가장 놀라운 건 거의 집안 곳곳에 현금이 흩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파운드짜리 뭉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심지어 옷장에 걸린 코트 주머니에도 3천 파운드가 들어 있었던 거죠. 수사팀이 발견한 건 또 있었어요. 첸즈민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자세히 적어놓은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세심하게 목록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비용까지 계산되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석 구매부터 영국 상류사회 진입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첸즈민의 꿈은 이제 사기의 영역을 넘어 현실을 벗어난 과대망상 수준이었습니다. 6개년 인생 계획을 세워둔 그녀의 야심찬 계획 목록에는 국제은행을 설립하고 스웨덴의 성을 사들이며 심지어 영국 공작에 환심을 사겠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왕국 디자인이라는 항목이었어요. 2022년까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국경의 미승인 소국인 자칭 독립국 리버랜드의 여왕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와 자뻑이 그녀의 온 몸을 뒤덮고 있었죠. 이때의 급습에서 첸즈민과 원젠 두 사람 모두 체포되지 않았지만 두려워진 첸즈민은 다시 한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죠. 첸즈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비서인 원젠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원젠은 온라인 포럼에서 리키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녀는 술집 앞에서 그를 만나 이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거래했습니다. 2021년에 진행된 후속 수색에서 수사팀은 원젠이 작성한 불길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이미 첸즈민의 비트코인 계정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아냈습니다. 수사관은 원젠과 첸즈민이 범죄 조직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금 세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2021년에 경찰은 첸즈민 재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3년 전에 압수했던 그녀의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에서 발견된 모든 암호화폐 지갑들의 잠금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총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당시 가치로 약 20억 파운드, 약 3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첸즈민은 2024년 요크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후 마침내 체포됐어요. 그녀가 아직 영국에 있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에는 영국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체포 후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었지만 감방에서 면담실로 데려올 때 사람들 앞에서 매우 구부정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이었죠. 수사관들은 이미 몇 주 전 CCTV에서 그녀가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허약하다는 인상을 주어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체포된 후 첸즈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2017년 암호화폐 기업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조치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 직전 그녀는 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 결과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약 10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수 사례이자 금액 기준으로 영국 수사 역사상 최대의 자금 세탁 수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립검찰청은 작년 9월 압수된 자금의 정당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민사범죄수익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나서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검찰청은 전례 없는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첸즈민의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압수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처리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그 기준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이후 약 20배 이상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영국 정부도 이 상황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치의 엄청난 상승 덕분에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은 현재 약 10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지니게 됐으니까요. 영국이 단순히 수탁자의 입장이 되어 보상의 의무를 다할지 어느 만큼의 이익을 거둘지는 아직 모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거나 압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영국의 수사관들은 약 2만 8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또한 압수하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첸즈민의 메모에 이 지갑은 분실되었다고 적혀 있어 진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 2만 8개의 비트코인은 2017년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현재 원화로 약 2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3조에 가까운 돈은 첸즈민의 자백이 있기 전까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셈이 되었어요. 그녀가 꿈꾸던 리버랜드의 여왕 자리도 런던의 호화 저택도 이제는 감옥 안에서의 허상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받은 첸즈민의 비서 원젠에 따르면 첸즈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보냈다고 해요. 머그샷 속에서 입고 있는 회색 셔츠 값이 한화로 약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도 귀티 하나 나지 않는다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묘하게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인 양 아무런 가책도 없이 써버리는 비도덕적 인간들의 뇌는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막연히 비현실적인 수익을 쫓는 투자자들을 향해 탐욕스럽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본의 세상 아래 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더 큰 부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식의 투자는 없어야겠죠. 인간은 또 새로운 방식의 부의 수단을 접하며 살아갈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중 하나였겠죠. 언제나 돈으로 연결되는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는 것이죠.